네, 이제 그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이란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시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1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타당성 검토가 없는 대신 이제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게 있죠. 이 정보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자지도로 이제 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입력한 다음에 5년마다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이 아니라 5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는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은 뭐예요?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타당성은 5년인데 이게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기초자 정보체계가 전산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타당성 검토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2번 광역기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뭐예요?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죠. 그래서 수원하고 용인, 그래서 그럴 때는 도지사. 같은 도가 아닐 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되죠. 됐죠? 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등장하죠. 국토교통부에서 할 때는. 자, 그다음에 시군위에 있을 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지사, 국가계 관리할 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 나왔으니까 국 나야 되죠.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시장군수가 나오면 뭐예요? 도지사가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설 결정의 해제 신청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이란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해제 신청은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의 토지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토지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제 위반 신청.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해제 위반의 신청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에 알려야 되는 게 3개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년 동안 토지에 대한 그렇죠, 소유자가 이 사업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가 있죠. 주민은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안을 했을 때 해제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3개월 안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답변을 안 해주면 다시 이게 1번, 이게 2번, 그다음에 다시 결정권자한테 알려주죠. 권자한테 해제 결정 신청을 요구하죠. 결정권자가 답변을 몇 개월 안에 됩니까? 그렇죠. 2개월에 해야 되겠죠. 입사 결의라 그래서 결의.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렇죠. 예, 뭘 하죠?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죠.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서 뭘 할 수 있죠? 해제를 권고할 수 있죠. 네,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3개월입니다. 자, 3번. 위반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입사결이니까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소에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해야 한다. 5번째.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를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별 내용은 아니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등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열한 것이다. 연결이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그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법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에 별표에 있어요. 그렇죠? 별표. 별도의 표에 있어요. 별표에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있죠.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2종 전용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근데 예외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게 있죠. 특례가 돼서 뭐예요? 산업 입지 개발에 의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국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서 뭐예요? 산지관리법, 그렇죠. 보존산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초지는 뭐예요? 초지법. 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그렇죠? 예. 우리가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 그렇죠? 예.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예요? 수도법. 문화재나 이런 건 뭐예요? 문화재보호법. 해양은 해양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자, 키워드는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농림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뭐예요? 농림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도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틀렸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초지라고 했는데 농림지역에서의 초지가 되겠죠. 네. 용도지역이 틀렸네요. 근데 산업 입지 개발 산업단지가 아니라 뭐예요? 산업단지 중에 뭐예요? 농공단지만 하나에서 그렇습니다. 틀렸죠. 자연환경에서 수산자원부는 수산자원관리법. 네. 요거 들어가네요. 수산자원관리법. 답은 4번이네요. 자연환경에서 자연공원은 도시공원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자연공원법이죠. 국립공원이 아닌데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이 아니라. 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란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결정의 효력은 지형등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요. 만약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게 있을 때 효력 발생 시기는 뭐예요? 지형, 그렇죠? 예, 도면, 고시, 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시, 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고시한 다음 날이나 그날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 아니죠. 다음 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발견하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는 그래서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죠.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아니고. 세 번째, 도시군 관리 위반할 수 있는 자가 위반을 제한받는 경우 그 처리 제한자에 알려야 된다. 자, 일반 제한했으면 뭐예요? 45일 플러스 제한일부터 30일 안에 최대 1회 연장. 제한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렇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존 용도지역을 대체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야? 입식의 최소구역 이런 제한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 안에 해줘야 되겠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맞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조서 계획서 작성 기준. 기준 하면 뭐죠? 기준은 대부분 뭐예요?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국장이 정하고요. 그렇죠. 예, 설치 기준과 도시군계획 설치 기준과 도시개발에서 환지 계획 기준, 계획 기준 이런 것들만 뭐예요? 국토교통부령이죠. 설치니까 환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법은 한 2달 정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이해할 게 별로 없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래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시험장에서는 뭐예요? 암기한 걸 바로 재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지형도면 작성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인 지형도면 작성권자는 작성은 위반권자가 합니다. 위반권자. 원칙적 위반권자는 뭐예요? 특광특특 시군이고 시군을 쓰고 예외적 위반권자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예요? 도지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위반한 건 도지사가 직접 위반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그 용도의 최대 한도는이라고 되는데, 자, 용도 지역이 미지정됐을 때는 가장 행위 제한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행위 제한이 들어가죠. 첫 번째가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그다음에 용적률 제한인데, 자,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 제한은 뭐예요? 20대 80이죠. 2대 8.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은 뭐예요? 보통 농어와 주택이나 초등학교나 교육용무시설 중에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죠. 기타 일정 군림시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 건폐가 용적률인데 물어보는 문제가 뭐였죠? 용적률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80%가 되겠네요. 자, 미세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 보존 녹지나 보존 관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네요. 자,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의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당해 매수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 뭐가 들려면 뭐예요? 우리가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목이 대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매수 의무자는 매수 의무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한 토지는 매수 여부를 결정한 토지는 2년. 그러니까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뭐야? 2년 안에 뭐야? 매수해야 됩니다. 됐죠? 틀렸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라서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는 결정 토지만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부속 건축물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토지 건축물 같이 다 매수 청구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를 결정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 행위를 받아 3층 이하의 가설 건축물과 공장에 설치와 그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6월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는 결정한데 2년 매수하지 않았을 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뭐 할 수 있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여기서 단독은 뭐예요? 다가구나
가중을 제외한 순수한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 중에서 2종 근생 중에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안마시설소라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 이런 것들은 빼고, 자, 네 번째 고요.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가설건축물은 여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자, 특광특특시 군수는 도시군계획서에 표시된 도시군계획설의 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거나 또는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 그걸 갖다가 관할 특광특특시 군수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죠. 보고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뭐예요? 심사숙고해서 뭐예요? 90일 이내 해제를 뭐예요? 권고할 수가 있고요. 특광특특시 군수가 일하기 싫으면 뭐예요? 1년 안에 해제를 하거나 또는 도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가 시장군수는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1년에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특광특특시가 의회에다 소명을 해야 되고요. 역시 여섯 번째, 해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문장 무난하게 들어왔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재활용시설은 뭐예요? 환경기초시설이죠. 더러우니까. 그래서 유, 방, 보, 교, 환공복인데 교통공급시설, 방지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네, 공간시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디에 속하냐는 거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재활용시설은 뭐야 돼요? 환경기초시설이 되고, 방수시설비는 방제시설이 되고, 공동구는 지하에 묻어지니까 뭐예요? 유통공급시설이죠. 주차장은 뭐예요? 교통시설이 되고, 도축장이 뭐예요?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 보건위생시설에는 무서운 시설들이 있어요. 죽는 것들. 장도조. 그래서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 세 가지가 보건위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세금을 옳지하는 것은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주, 상, 공, 녹이니까 맞죠?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데, 용도지구 중에서 청소년에 관계된 것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들어간 것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 대한 설명이고, 보호지구는 보호지구는 세분될 수가 있어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그래서 역사문화환경은 역사적 문화재의 가치들이고, 중요시설물은 학교나 공항 같은 것들이고, 생태계는 뭐예요? 생태계에 대해 관계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틀린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양수산운영은 수산전에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전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 목적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애매했을 땐 도시군 관리 묻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의 최소구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입지의 최소구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골라라 이런 질문이에요. 지역의 거점, 랜드마크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의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세계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의 결절 질서 1km, 세 1. 세 1km, 세계 이상의 노선이 1km입니다. 1km. 2km가 아니죠. 틀렸고요. 도심이 주관하는 점유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서 노후된 주공 아파트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고요. 참고로 여기에 상업지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맞네요. 네, 공업지역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기준 최소구에는 건축 건폐 용적을 건축선. 우리가 입지기준 최소구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 네 가지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선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런 문제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이 부족할 것을 예상되므로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앞서 열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안 들어가죠. 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건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용기기도집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고 두 번째 거는 뭐야? 두 번째 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두 번째 거 틀렸고요. 세 번째 거 개발밀도 관리를 지정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뭐야? 심의만 거쳐서 지정합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요. 심의 외엔 없어요. 협의나 공람이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밀도에서 건폐활동 용역을 강화한다. 그렇죠? 원래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행위제는 강화하는 건데 원래 대통령령에는 용적률 50%만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통령령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문장입니다. 자, 향후 3년 이내 당의 수도에 대한 수용량의 수도시 초과할 것 예상되는 지역에서 3년이 아니라 뭐예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3년이 아니라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그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어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2종 일반 주거지인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지역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이 이미 성장이 되어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네, 맞는 문장입니다. 특광특특시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하며 협의 및 심의를 거친다. 맞습니다. 특광특특시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의회는 60일이고요.
의회는 60일이고요. 60일이고 숫자가 틀렸네요. 협의는 관계기관 협의는 공무원이니까 30일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맞는데 의회가 60일이기 때문에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 4번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광특특시 군수에게 의견을 지시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특특시군의 조례로 용역 완화할 수가 있는데 원래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에 건폐율이 뭐예요? 40, 용적률이 100%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을 지정되면 이리 오세요에서 125%가 돼요. 이거는 25%가 뭐예요? 50%가 되겠죠.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개발행위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한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 개발 제한 사유,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는데 2시간 동안 고친다 그랬는데 1시간 만에 고쳤어요.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해야 되겠죠. 1번 문장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게 이제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이 우거진 지역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재 같은 것들이 손상돼 우려가 있는 지역, 세 번째는 수립되고 있는 지역, 네 번째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다리기 지루하지.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거는 3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예외적으로 3년에다가 플러스 2년을 연장해 줄 수가 있는데 2년 연장할 때는 뭐예요? 연장시는 심의가 없어요. 왜냐면 연장할 때 블랭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가 있지만 연장할 때는 심의가 없다 그랬죠. 근데 거기 연장할 때 심의가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최장 5년. 5년 아까 얘기했고 도지사도 도시군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시며 시장에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녹지지역 수목이 녹개수 그랬을 때 녹지지역 계획이 수목이 우거지는 경우에 3년까지 제한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는 설명도 틀린 것은 자 개발계획 공모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지정할 때 도시개발 지정 후에 개발에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법에서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발계획을 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실시행위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죠? 구역을 지정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랑은 뭐예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뭐예요? 전체의 3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개발구역 공모하는 지역. 공모는 보통 90일을 하죠. 구역지정 공모. 근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역균형 발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뭐예요?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 개발에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 지문에서는요. 공모하는 경우 1번 맞고 순환개발 등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원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서 계획 중에 구역 지정 후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잡하니까 나중에 포함시키는데 포함시키는 내용이 비용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주로 수용에 관한 내용이지 세입자라든지 순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고요.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개발구의 지정 규모의 지역에는 제한을 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도시개발 구역의 기준 면적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 공업지역은 뭐예요? 3만. 그 다음에 보존녹지는 뭐예요? 빵. 비도시는 뭐예요? 비도시 30만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초등학교하고 뭐예요? 4차 선도를 확보하면 비도시라도 10만 이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취락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뭐예요?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 면적을 배제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3번과 4번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자연환경 보전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및 지역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틀린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기준 면적을 적용해야 된다. 네.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한 도시개발 사업에 시행하는 내용이다. 맞는 것은 행정청인 시행자만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자, 틀렸죠. 행정청이 아니라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토지 수용권이 발생합니다. 수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자 모두 나왔죠. 모두가 나오면 뭐예요? 공포에 틀린 거예요. 모두. 그다음에 뭐예요? 사업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필요 없고요. 수용할 때 원래 민간 토지 수용자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해야 되고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를 해야 되는데 공공 예를 들면 LH나 이런 애들은 LH 이런 애들은 등은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됐죠? 네. 토지 수용 또는 사용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공지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죠. 네, 마지막으로 재현시정은 네 번째 도시군계획에서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엔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엔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실시계 고시가 있을 건 국회법이고요. 개발법에서는 언제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냐면 그렇죠. 토지의 뭐야? 항상 시가 나오죠. 세부, 목록, 고시 시 공익사업 사업 인정이 됩니다. 원래 근데 재결 신청은 뭐야? 원래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법에서는 뭐야?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모든 뭐야? 국회법상의 모든 토지 수용은 뭐야? 1년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된다고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질문에 뭐예요? 재결시정은 개발기에 정한 도시개발 사업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되지 꼭 1년에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 원형지는 전체 면적에서 토지 수용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의 뭐야? 3분의 1 범위에서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원형지를 받을 수 없는 애들이 딱 있죠.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공모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 출연기관이나 조합은 뭐야? 원형지 공급 대상자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험에서 보기 위해서는 정부 출연기관 조합이 나오면 되는데 답은 3번이 나와 있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 돼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시개발조합은 인가를 근데 문제는 도에서 시장 군수가 아니라 누구죠? 예. 우리가 보세요. 도시개발조합을 만들면 토지 소유자 7명. 그 다음에 면적의 3분의 2
콤마 소유자의 2분의 1에서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뭐예요? 등기가 성립하죠. 등성 법인이니까.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냐면 그렇죠.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가 되면 안 되죠. 네, 틀렸어요. 틀렸고 첫 번째 질문 틀렸고 두 번째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기가 성립하니까 틀렸죠. 두 개 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조합은 사업된 면적의 2분의 1 여기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그래서 면소 3분의 2분의 1이니까 면적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3분의 2니까 분수가 바뀌었죠. 네, 틀렸네요. 네, 비율이 틀리네요. 도시개발조합에서 도시개발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뭐야? 이 법을 제외하고는 배웠죠? 뭘 한다?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했죠?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람이 모였거든요. 사단법인을 준용하죠. 네, 준용해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죠. 조합장 하면서 이사감사를 겸직할 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맞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에 대한 옳은 것은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에 속하는 공공시설 대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의 공시적 용지 대신에 환지로 교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대체란 말이면 다른 이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땅을 갖다가 폐쇄하고 새로운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럼 기존의 지역이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을 바꿔서 초등학교가 존속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을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환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원칙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한다는데 전환조라고 했죠. 전부를 환지로 할 때만 뭐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를 지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일부,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전부를 할 때만 그렇습니다. 전부. 자, 지정권자 중공검사를 받은 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다. 그래서 시행자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하게 되면 여기 중간에 뭐야? 중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 후에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패턴이죠. 네. 자, 시행자는 채비 및 보류지 용도로 환지 예정에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서 사용성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보류지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채비지는 처분할 수 있지만 보류지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교육청 부지나 학교 부지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보류지는 채비지만 처분할 수 있고 보류지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자 환지 처분에 공고에 있는 때는 공고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의 등기 촉탁인데 14일 내에 뭐야? 촉탁 신청이 들어가고요. 정비법에서만 지체 없이요. 정비법은 지체 없이고 개발법은 14일 이내에 촉탁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발법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다음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채권의 이율은 뭡니까? 이율을 도시개발 토지상환 채권 이율은 뭐예요? 이발이에요. 이율은 이발소 발행자가 정하게 돼 있어요. 발행자가 정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토지 채권의 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원부를 작성해서 주된 사원 소재지에 비치합니다.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며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물권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을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력이 있어야 되니까 채권서의 통지는 기재된 주소, 그러니까 장부에 기재된 주소로 원주민 딱지에 대해서 찾아가라고, 그래서 등기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지구현 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